허름한 상가 2층에 올라가면 철제 캐비넷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건달들이 원래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 좀 저 때리시면 안 돼요. 야구 방망이 들고 뭐 깡패를 패고 뭐 신장을 파니 손가락을 자르니 아 무서워. 형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빌릴 일 없는 게 제일 좋죠.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 신이야? 진짜 잘못된 상식들 내가 몇 가지 할게요. 예. 우리가 변호사가 막 피의자 만나러 다니고 그러나요?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혹시 저를 몇 프로나 믿으십니까? 몇 프로 믿냐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빨리 대답해봐. 지금은 100% 믿죠. 그래요? 네. 돈 빌려달라고 할 때 한 2%만 믿고. 뭐돈 빌릴 일은 없으니까. 왜요? 내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요즘에 뭐 월 억씩 번다는 소리가 뭔 있어요? 개소리예요. 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오. 자, 저는 근데 네. 오늘 나오신 분을 네네. 100% 믿기로 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왜? 예. 아 관상이 예. 믿음이 갑니다. 예. 오. 싸움도 잘하게 생기셨고. 자 못하는 게 없는 다재자능한 분입니다. 네. 15권이 넘는 경영서와 처세서. 음. 근데 한 권도 난 모르는데 이거 잘 그래요? 되진 않았나 봐요. 예. 자 창업 노하우에 한국 캠핑협회 회장, 캠핑 옆에. 또 교회 담임 목사까지 네. 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갖춘 남자 강남 할배 차병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력이 진짜 화려한데요. 네. 사금융 창업 세미나를 우리나라 최초로 여신 분이라고 하는데 네. 사금융 창업 세미나요? 이게 또 뭐예요, 이거는? 그 러시안 캐시 사나머니 같은 그런 게 걔네들 일본 애들이고. 근데 그것도 이제 사금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00년 IMF 끝나고 나서 네. 사금융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IMF 끝나고 나서 2000년 초반에 네. 그 98년도 IMF 터졌잖아요. 그래서 막 2000년 초반에 이제 빚 때문에 막 뭐 자살하고 쓰러지고 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됐을 때 네. 사채라는 것이 화두가 돼서 예. 그때 사채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중앙일보에서 YWC하고 해갖고 강당에서 사금융이란 무엇인가에 이제 창업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초대 강사로 이제 나갔죠. 한 150명. 그때 이 4시간 강의인데 네. 가입비가 50이에요. 그때요? 참석비가 50이야. 그때 저는 저 예. 최저임금 그때 커피숍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한 시간에 한 9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 50만 원씩 내고 온 사람이 150명이었어요. 그분들은 거기 왜 온 거예요? 사금융을 배우려고. 그럼 그때는 회장님은 계속 사금융을 하셨던. 그때는 현직이었죠. 지금은 안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럼 경력이 몇 년이셨던. 그때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90년대 초반부터 쭉 사금융을 해오셨. 네. 아 그쪽 업계는 이게 건달들이 원래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상식. 좀 저 때리시면 안 돼요. 진짜 잘못된 상식들 내가 몇 가지 할게요. 예. 우리가 변호사가 막 피의자 만나러 다니고 그러나요? 안 하잖아요. 네. 우리 의뢰인이 다 소리 갖다 주면은 네. 걔네들이 그 법정 가서 앵무새 노릇 하는 거지. 지금 보시는 변호사들 혹시 있으시면 예. 발끈하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막 피의자 만나러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안 회장님 하잖아요. 가가지고 돈 너희 새끼 돈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두 번째 아니에요? 검사가 뭐 야구 방망이 들고 뭐 깡패를 패고 이런 일 있나요? 그럴 일 없잖아요. 네. 궁금하던 범생이 검사가 무슨 깡패들한테 야구 방망이 가고 그 영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금융도 뭐 신장을 파니 손가락을 자르니. 아 무서워. 근데 그것도 범죄지. 예. 그게 어떻게 사금융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영화가 네. 마치 사금융은 무슨 그 범죄와 연관을 지켜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검사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뭐 야구방망이 들고 뭐 깡패들을 막 근데 때리는 돈 거. 빌려줄 때 또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안 받으셨다 이거죠? 아니 내가 아니라 네.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불법적인 사람들하고 합법적인 사람을 그냥 섞어서 그래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다 저기 주가 조작하는 친구들 아니잖아요. 다행이다. 오늘 어쨌든 불법 쪽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불법은 했죠. 아 이거 봐. 나 오늘 못해 무서워서. 지금은 안 나 하신다. 큰일 났네. 지금은 손 터셨다 그래서 손 털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근데 돈 빌릴 일 없잖아요. 없는데. 근데 뭘 그러세요, 무서워요 근데. 오늘 어쨌든 사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회장님한테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금융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고 있고 안 좋은 선입견도 가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돈 안 빌려주는 그래. 빌릴 수 없는 분들 어디 가서 빌리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보면 꼭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들한테만 은행이나 저축은행 외국은 사금융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은행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빌려줘도 뭐 재직증명서를 떼와라, 뭐 저기 재산 납부증명서를 떼와라 그러잖아. 네. 건강보험 근데 이 연금 사채업은 자기 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이제 이 제도권 금융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인사이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경락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를 사채업자들이 전유물이었거든요. 예. 네네. 지금 은행에서 다 하잖아요. 예. 아, 옛날에 그 사채업자 그렇죠. 전유물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일수도 새마을금고에서 해요. 어? 그러니까 그 IMF 전까지는요, 제도권 금융하고 그 은행권들은 뭐 거의 준 공무원이었잖아요, 직원들이. 근데 이제 예. IMF 이후에 은행도 망하는구나. 네. 왜 망했냐? 정부 말 듣고 대출해줬더니 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말 안 듣기로 얘네들이 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도권 금융과 사금의 벽이 헐어졌어요. 아. 제도권 벽이 헐어지면서 이제 제도권 금융 애들도 사금융이 하던 것 좋은 것들은 다 와서 가지고. 자동차 대출, 국민차차차 국민은행에서 하잖아요. 예. 그 자동차 대출이잖아. 예. 그게 하초에 전유물이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차차차잖아. 아. 그래서 국민차차차 국민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일수도 새마을금고에서 하죠. 다음에 어음할인 지금 전자어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모든 은행들이 어음할인 하거든. 네네네. 전자어음할인. 옛날에서 어음할인 사채업자 전유물이었잖아요. 어음깡이라고 하는. 그게 어음할인이에요. 아, 그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금융과 제도금액이 없었는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도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야, 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아직도 영화 속에 나오는 무슨 신체 포기가 비열한 거리 막 그. 아니 근데 그만큼 몰라요, 사금융이. 그러니까 무서워. 이게 예. 그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릴 때 돈 밝히면 이놈을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 맞아. 어릴 때 돈 밝혀야 돼. 네,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진짜 예전에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무슨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사금융을 알아야 돼. 모르는 때 거의 급할 때 은행에 돈 안 꺼줘. 그렇죠. 근데 사금융은 다르잖아. 이왕이면 모르는 게 좋잖아요. 빌릴 일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 신이야? 와,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형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걸 안 갚으면 어떻게든 받아내셔야 돼요. 띄는 거야 안 갚으면. 안 갚으면 떼이는 근데 거다. 안 띄게끔 철저한 우리 리스크 해지를 하는 방법을 찾았죠. 신체 포기학서? 아니죠. 그 깜빵갈치. 잠깐 돈도 뜯기고 예. 돈도 깜빵도 뜯기고 가고. 깜빵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전지면 채권 추진도 못해 법으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밤에 찾아갔다가 그 신고하면은 돈도 못 받고 깜빵 가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협박으로 뭐 신체각기법 써라. 그거 녹취했다가 경찰서 갖다 주면 돈도 못 받고 깜빵 가야 돼. 근데 일반인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고요. 그래, 이거 우리가 제대로. 사금융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은행과 이건 차이점이 있다.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은행은 남의 돈 가지고 운영하는 하는 거고, 거고, 사금융은 지 돈 내 가지고 돈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은행은 보면 은행 점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금융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 허름한 상가 2층에 올라가면 철제 캐비넷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소파 영화가 있고요. 영화. 소파 있고 요새 지금 사금융 업체 사장님들, 전직 은행장님들 많아요. 아, 그렇구나. 전상무님들 많고. 아, 이런 거 보험회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보험회사 전상무님들도 많고. 왜냐면 P2P 대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누가 해요?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P2P 대출하는 거예요. 화나셨다. 우리 대부업 이러면 이게 사금융인 거죠? 사사로울 사자 써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신체 보기니 뭐 야밤에 대출하는 거는 그냥 범죄. 범죄고. 이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건 범죄고 범죄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요 하는 네. 게 이제 사금융업인데 거기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대부업, 네. 중개업, 할인업. 할인업? 네, 세 가지로 이제 크게 갈락이 난 돼요. 대부업만 들어봤어. 그러니까 예. 대부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사나머니, 러시앤캐시, 뭐 미즈사랑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대부 중개업은 이런 걸 이제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사나머니나 이런 일본권에서 들어온 애들이 왜냐면 일본은 사금융이 잘 돼 있어요. 쉽게 해서 카드깡 궁금하시죠? 예. 일본 대부업체는 카드깡이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 신용 한도를 주잖아요. 500이고 1000이고 주잖아요. 그 카드 한도를? 예. 그러면 우리는 꼭 그 물건만 사야 돼. 그쵸. 그 딴 거를 산 것처럼 하고 돈을 받는 게 카드깡이잖아. 예. 아니 그거 불법을 하면 은행에서 대신 그 빚 갚아주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신용한도 준 거잖아. 근데 왜 그거를 돈으로 쓰는 걸 왜 지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카드깡 막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불법으로 카드를 긁고 부가세 10% 띄고 수수료 3.5 띄고 17% 정도 깐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쁜 거네. 그리고 걔네들이 세금 안 내고 그냥 잠수 타잖아. 그러면 부가세 탈루되잖아. 근데 일본은요. 딱 긁으면은 딱 2.5% 수수료 띄면서 그 대부업체가 수수료 먹은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 그리고 본인은 얼마요? 1,000만 원을 긁으면 2.5니까 25만 원만 띄고 다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카드깡이니까 17%를 떼요. 그러면 170만 원 띄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럼 빌려가는 절박한 사람 입장에서 2, 30만 원 띄는 게 나아요? 170만 원, 180만 원 띄는 게 나아. 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산하모니나 이런 일본 대부업체들이 왜 한국에 왔냐면 완전히 그냥 놀기가 너무 좋은 노다지네, 거야. 노다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쪼아야 되니까 왜냐면 영화가 버려놓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거는 그냥 범죄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전직 지점장님, 은행장 그런 사람들이 사금 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왜냐면 불법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됩니다. 그리고 공탁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인중개사 할 때도 공제보험 들죠. 사금융도 공탁제도가 있어요. 사금이 잘못되면은 물어주게끔 돼 있는 공탁제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사금융업체가 더 많지 불법제가 더 많은 게 걔네들 그냥 범죄 조직, 불법 그런 애들이고 그걸 이렇게 섞어서 저게 사채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돈 안 꿀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좀 높긴 높겠죠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 돈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은행은 망하면 나라에서 메꿔주잖아. K는 망하면 누가 메꿔줘? 쌤통이다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채업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잘 망했다 그럴 거 아니야. 저는 연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래요. 제 안에 넣어가지고 궁금하니까 누군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드깡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야 카드 카드 한도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다 그렇게 갖다가 꺼냈으면은 부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시거나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차피 물건 사고 갚나 돈 빌리고 갚나 똑같네. 1번 그거고, 그렇죠. 1번 그거고 그러니까, 2번 돈이 안 필요한데 야 이제는 카드로 그냥 현금을 뽑을 수 있다 해가지고 수수료 내면서 일부러 뽑을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 필요한 사람들만 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허용해주면 카드론이 안 됩니다. 카드론 장사가 안 되니까 반발이 심하겠죠 카드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전벨트 안 매면 잡잖아 경찰이. 지 목숨 지가 책임지는데 왜 그걸 잡아갖고 벌금을 내게 해. 그거 보험회사를 위한 거거든 사실은. 그러네. 마찬가지로 이게 뭐든지 카드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한도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한도 안 주면 되잖아. 근데 한도는 이빠이 주고 그거 깡개면 문제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금융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게 왜냐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무식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사금융도 왜냐면 지금 많은 제도권 금융 사금융 하던 걸 제도권 금융이 빨아들여서 제가 그 초창기 때는 우리 선배들이 한 게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에요. 이제 경매하면 잔금 대출을 옛날엔 사채업자들이 했었어요. 은행에서 안 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은행에서 당연히 한다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초창기 때는 사채업자만 했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때는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전세 보증 대출 같은 거 우리가 사채업 은행에서 안 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 같은 거 은행에서 안 했었어요. 사실 은행은 옛날이라면 어느 정도 옛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30-40년 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대출을 은행에서는 없었어요. 몰랐네. 아까 그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공급자의 입장에서 사금융을 하시는 입장에서 떼이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신체 포기각서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금융을 알면요. 이자율을 왜 정하냐면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금융 이자가 비싼 이유가 그 이자가 리스크 헤지입니다. 그래서 연 20%를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연 6% 받잖아요. 근데 왜 20% 받냐? 그게 리스크 헤지예요. 그러니까 금융의 기본이 뭐냐면 그 리스크를 헤지하는 차원이 바로 이자율로서 그걸 헤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 헤지는 어차피 100명 중에 2명은 떼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80명이 회수될 걸 가정하고 그만큼의 이율을 높여받으면 어차피 내가 가져가는 리스크는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네네네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죠.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네. 막 주식이 이제 막 뜬다는 소문을 들었어. 네. 현금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부동산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냥 은행에서 빌리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금융을 너무 모르신다. 궁금하니까 물어본 알면서 물어보신 이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은행에 예를 빌리면 들어 보세요. 되잖아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DTI 적용이 돼서 대출이 5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건 2, 3천만 원만 싸도 매매가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단을 안 갚아서 경매에 들어가면 한 번만 떨어지면 7억이 됩니다. 예, 예. 두 번 떨어지면 5억 4천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은행은 5억 50%밖에 못 꿔주는 거야. 근데 충분히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는 1억만 싼 게 아니라 몇 천만 원만 써도 그냥 나가지. 그러면 그 상간에 그 갭이 있잖아요. 네. 그 갭에 대는데 내가 기존에 우리 사장님이 돈을 빌려갖고 5억을 썼어. 그래갖고 빌려서 아파트를 샀어. 근데 내가 급히 돈이 한 2억이 필요해. 아파트는 10억짜리거든. 그러면 근데 은행은 돈 안 꿔주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럼 그 2억 어디서 빌릴 거예요? 그럼 제도권 이제 예2금융권 가겠죠. 그럼 제2금융권에서 2억은 빌려줬어. 근데 그게 2억짜리 7억이 아니잖아. 원래 10억짜리잖아. 그렇죠. 그럼 한 3억이 또 갭이 있잖아. 네. 한 1억 정도 더 빌릴 수 있잖아. 누가 빌려줄까? 형님. 아니죠. 사고금융업체가 빌려주죠. 예, 맞아요. 그렇구나. 지금 나 이제 이해가 되네. 아주 쉽게 표현을 요즘에 P2P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시장이 있구나. 사실 그래요. 15억 이상,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우리 전민기 팀장이 갖고 있다 쳐요. 그런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 이 집 사느라. 싹 다 집어넣고. 그래. 20억짜리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은행 가면.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는 언제 팔아도 최소한 18억에다 넣으면 내일이라도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한 1억 필요하면 찾아가면은 1억. 조금 비싼 이자지만 아예 안 빌리는 것과 빌려주지만 이자 좀 비싸게 돈 받는 거. 굴리는 분들은 또 사업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유통업체가 보통 마진이 2할 보거든요. 예. 유통업체들은.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 저 투자하고 싶어. 100% 가능성이 있는 100%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스를 말씀하셔야 얻었다. 돼요. 이프지 이프. 가짜. 가정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5만 전자, 6만 전자 된다고 느낌이 왔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 대출은 안 돼. 내 월급 때문에 DTI 적용돼서 월급 대비해서 대출이니까 대출은 안 돼. 그럴 때 투자해서 만약에 그게 올랐다면 네. 그게 뭐 2분만 오르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금융업을 하려면 네. 할 수는 있어요? 일단 그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죠. 학업자 등록증 내는데 뭐 자격 제한이 있지 않잖아요. 이제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협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수료증이 있어야 이제 대부업 사업자 등록증 내죠. 우리가 식당을 하면은 저기 위생교육 수료증 있어야 식당 내주잖아요. 똑같이 대부업 수료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요. 근데 그 대부업 수료증 교육 내에 네. 불법 행위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쫙 이제 가르쳐 주죠. 배웠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업, 중개업, 할인업 중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이제 그 세 개에도 종류가 많아요. 대부업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일수, 월변, 뭐 자동차 대출, 담보 대출, 부동산 이런 게 이제 대부업인 거예요. 그리고 얘 그 할인업은 뭐냐면 이제 채권 할인, 네. 상품권 할인, CD 할인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증권을 할인해 주는 업이 이제 할인업이고. 되게 다양하다. 다음에 이제는 중개업은 뭐냐면 난 돈이 없어. 네네. 근데 이 사고금융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을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중간에 수수료. 꽂지. 아니, 뻗지 말고 수수료. 그거를 이제 받아는 걸 하는 거는 이제 네.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대부 중개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대부 중개업을 할 거냐, 대부업을 할 거냐, 그 할인 유가증권 할인업을 할 거냐, 매매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네. 이제 컨텐츠가 다른데 이제 이렇게 성격이 온화한 분은 네. 대부업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제 돈을 갚은 사람, 빌린 사람이 네. 막 빌고 막 이러면 그거 마음 아파서 어떡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할인업은 왼손 오른손이잖아. 오른손으로 상품권 받고 왼손으로 현금 내주고 오른으로 채권 받고 왼손으로 현금 내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건 유가증권 안 갖고 오면 돈 안 주면 되거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사전 봐주고 안 봐주고도 없어. 그냥 그날 그 시세 할인율로 그냥 교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성격이 이제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왈왈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할인업 같은 거 하고요. 예, 예. 우리 사장님 같이 이제 성격이 유글유글하잖아. 아니 반대. 저는 싫은 소리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런 분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중개업이 좋죠. 아. 그러니까 성격이 유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아, 네. 돈이 있는 친구와 돈 필요한 친구를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이제 수수료 먹는 게 중개업을 하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금융이라는 업을 내가 하려면 네. 그거 자체는 교육만 받으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자본금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 하나 예를 들을게요. 네, 상품권 그 상품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구두방에서나 아니면 저기 그 이 백화점 앞에 이렇게 해놓는 데 맞잖아요. 네네네. 상품권 10만 원짜리 9만 그렇게 파는 5천 원에 거예요. 그렇게 파는 데는 뭐 한 몇 억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뭐 그것도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더 좀 커야 돈이 되고 많아야겠네. 다음에 이제는 뭐 중국이나 해외 여행객들 상대로 해서 파는 애들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몇 억까지 몇백억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의 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채권 할인 같은 거는 뭐 인력 갖다 한다고는 말이 안 되죠. 뭐 국채를 할인해 주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 사면 무조건 채권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조건 할인하잖아. 뭐 자동차 딜러들이잖아요. 네네네. 할인하실 거죠? 그러면 네네. 매 그러잖아.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저 정신병자는 없거든. 왜냐면 20년, 30년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 네. 그러니까 바로 할인하잖아요. 예, 예. 3천원짜리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 채권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할인해 줄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 채권 할인을 그러면 저 사채업자는 저걸 어디다 쓸까? 모르지요. 그걸 매입해서 그 채권을 어디다 써요? 공사를 하려면은 이 그 공사업체는 도로공채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채업체 사갖고 이제 내가 아, 채권을 사야 되는 사실은 자동차를 살 때나 집을 살 때도 채권을 우리가 사야 되긴 하는데 그 채권을 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을 일이 없으니 바로 할인하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사지만 이거 바로 시장에서 팔면서 이자율 얼마예요? 그럼 2% 정도 할인해가지고 그럼 1,000만 원짜리 사면서 20만 원 떼고 980만 원에 팔게요. 그래서 20만 원 수수료만 내고 그 중간에 수수료라고 할까요? 하여튼 뽀찌. 스프레드. 그것만 이제 내는데 할인율. 그 채권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업체한테 건설업자한테 이걸 넘겨가지고 이거 980만 원에 산 채권을 한 990만 원에 그렇게 많이는 받진 않지만 그렇게 좀 있죠. 예. 그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중간에 금액이 가면구나.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상품권도 우리가 일반은 생각할 때는 뭐 누가 선물을 한 10만 원짜리를 줬어, 근데 쓸모가 없어서 구두방 가서 할인하는 그렇죠. 그런 거는 요만한 시장이고. 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네. 뭐 혼수가만 2, 3천만 원치 사잖아. 네. 그럼 2, 3천만 원 사는데 만약에 신세계 백화점 5% 할인되면은 32인치가 54인치가 맞아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도 있고 더 큰 시장도 왜냐면 유통업체들은 또 그거를 갖다가 또 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건 상품권 얘기만 해도 한 30박 31일 얘기해줘야 돼요. 30만 아 그러면 할인권은 딱 들어보니까 그 할인하는 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돈이 적으면 무지 바쁘죠. 그렇죠. 샀다 이러고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겠지. 하고. 사금융에 대한 오해를 좀 1부에서 풀어봤고요. 네. 2부에서는 좀 그런 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재밌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사금융에 대해서. 네, 예. 사채보단 사금융이 사금융. 어감이 좋네요. 네. 그렇죠? 예, 사금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